안녕하세요. 보통 시험이 이제 보통 6월 달에 봤잖아요. 그러다 이제 9월 달에 보니까 이게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5월 달이면 이게 마지막 정리할 때인데 개가 싶으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죠. 교재가 있고 프린트가 있는데 오늘 할 부분은 40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상업등기 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호등기까지 보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 오늘 딱 강의 끝나요. 됐습니다. 40페이지니까 8시간으로 하게 되면 1시간 나가는 5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겠죠. 그래서 강의가 8회니까 그래서 1시간에 보통 5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가니까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40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목표하기로는 요걸 더 줄여가지고 일단 요거 보고 그러니까 핵심 정리를 객관식에서 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마무리할 때는 8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한 줄이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틀이 잡혀 있는데 이제 더 압축하면 완전 핵심 지문만 뽑아서 이제 다음 단계 최종 마무리 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문제 기출문제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를 이제 제가 만든 문제가 기출문제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출문제 요거는 다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알파는 요 정리에다 체크하는 거로 끝내세요. 정리 부분에다 체크하는 거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등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부를 보시면 이제 시험 과목이 8과목인데 민법, 등기법, 그다음에 집행법, 상법 여기서 결정나죠. 그렇죠? 그래서 민법 몇 문제예요? 40, 등기 30, 35, 그다음 상법 30 이게 메인 과목입니다. 뭐 여기서 결정나요. 여기서 결정나고 그다음에 등자 들어간 법들 상등, 가등, 공탁, 그다음에 헌법 상등 15, 그다음에 25이지? 20문제? 20문제. 깜짝이야. 그다음에 헌법 20문제. 공탁이 20문제? 난 25문제. 공탁 헌법은 웬만하면 가자. 야, 이거 설득이 말해서 이거 해야 안 해. 찍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등은 따지고 보면 민법, 상법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상등은 요 기출문제 정도 보고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그냥 뭐 한두 문제 더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기출문제만 철저히 봐도 한 10문제 정도 건지니까 그래서 뭐 너무 상등 같은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내겠다 그러지 말고 요거 그냥 평타를 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할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더 목을 매는 건 이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집행법이나 상법은 이제 1차 비중이 높긴 하지만 1차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민법이나 등기법은 요거 할 시간은 이거 하라 이 말이죠. 할 시간은 요거 하고 제가 상등은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리고 객관식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때 요걸 정리 부분을 또 반으로 압축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그 이상은 뭐 따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보시면 그래서 프린트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그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풀고 또 정리 보고 또 하나 풀고 또 적고 찾아서 하고 그런 것보다 한 시간당 한 5, 6회 정도 나가니까 그거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면 문제가 금방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 1절 서론 등기소와 등기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자, 표를 한번 좀 더 보강을 해보죠. 자, 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요 앞에다가 대법원이죠. 대법원장 이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하는 사건이 있고 법원 행정처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할 지방법원장. 관할 지방법원인데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는 기관이 관리소. 그 다음에 관할 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기관이 그 앞에다 관할을 집어넣으세요. 관할 등기소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관할 등기소. 관리소는 관할이 따로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관할이 따로 없이 전국 관할을 하는 거죠. 전산화가 돼 있고. 그래서 등기소는 다 관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소에 있는 공무원을 책임관이라고 부릅니다. 전산운영 책임관.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르죠. 등기관. 그 다음에 이 관리소에 있는 장부가 바로 전산 등기부. 그 다음에 전산 인감부. 밑줄으세요. 인감부. 그 다음에 전산 첨부정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세 개만 밑줄으세요. 그래서 다 전산으로 되어 있는 거. 전산화된 등기부, 전산화된 인감부, 전산화된 첨부정보 그런 거죠. 종이 폐쇄 등기부. 이건 폐쇄라는 말을 꼭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종이 첨부정보. 첨부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다 좀 보충을 할게요. 보충을 하겠습니다. 관리소에서 맡는 업무는 열람과 증명입니다. 등기사항을 열람을 한다, 증명을 발급한다. 그 다음에 관할등기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등기 신청과 그 다음에 인감신고. 그래서 상업등기법에서 관할이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등기 신청과 인감신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리소에서 맡는 업무가 뭐냐? 관리소에서 맡는 업무가 바로 전자증명서.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이런 건 등기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소에서 하는 겁니다. 전자증명서와 사용자 등록. 자,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 등기 기록의 편성. 기록의 편성. 등기 기록의 편성. 그 다음에 변경 말소. 변경 말소 폐쇄. 이런 것들은 등기소에서 하죠. 그래서 새로 등기부를 만드는 것 편성. 그 다음에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거나 또 등기를 폐쇄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소에서 하는 건 열람과 증명.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와 사용자 등록. 그 다음에 등기부 복구. 등기 기록 복구. 복구는 등기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기록의 복구는 물론 부속서류 복구는 이제 관할 등기소에서도 하지만 등기기록의 복구는 관리소에서 하는 거죠. 요거 잘 알아두면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그래서 열람과 증명은 관리소에서 담당하니까 관할 등기소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등기청과 인감신고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서 하고, 전자증명서나 사용자 등록도 관할이 따로 없는 이유가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고, 등기 기록을 복구하는 건 등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관리소에서 한다. 그 다음에 등기를 편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거나 폐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관할 등기소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 자, 보시면 관할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 제출. 이건 관할 등기소에서요. 이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에 하는,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요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다시 절반으로 줄인다 그랬죠? 어때요? 요런 것들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등기관에 대해서 보죠. 등기관은 등기록을 편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거나 폐쇄하는데, 상업 등기는 물론 이제 권리 등기가 아니니까 부동산 등기보다는 예민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니까. 자, 밑에 보세요. 등기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 또는 사촌 동그라미 이내의 친족이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청은 등기소에 한다고요. 등기청은 등기소에 하니까,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서 하니까 등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겠죠. 할 때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 2명 동그라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또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갔다. 왜? 원수가 되니까. 사촌 2명 끝난 후에 갔다. 이렇게 세 단어만 외우면 되겠죠. 됐습니다. 등기에 관한 정보, 등기기록에 의해서 등기기록이라는 하나의 회사, 하나의 합자조합, 그다음에 상호에서부터 가르치세요. 상호에서부터 지배인까지 가르치고 상호에서부터 지배인까지 가르치고 이거는 개인 상인입니다. 에 관한 등기는 맞아요.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는 맞지만 다만 개인 상인 등기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오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상인에 관련된 등기를 따로 개인 상인 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 상호 등기, 미성년자 등기, 법정 대리인 등기, 지배인 등기를 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이따 문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는 있지만은 개인 상인 등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됐고. 자, 등기 기록의 편성은 등기록은 종류에 따라 전산 동그라미으로 처리합니다. 자, 등기록의 서양한 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넣으시고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오로지 두 번째 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자 됩니까? 되긴 돼요. 그러나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괄호 안에 거기서부터 가르치고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부호까지 부호 가르치고를 병기하는 겁니다. 즉 로마자나 한자나 아라비아 자는 밖으로 나와도 되지만은 부호는 반드시 괄호를 쳐야 돼요. 괄호에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괄호 밖에 있는 보시면 괄호 밖에 있는 문자나 숫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라면 되고 괄호 안에 병기해서 로마자나 한자, 아라비아 숫자, 부호 등을 병기할 수 있고 이건 상호 등기에서 좀 자세히 볼 겁니다. 등기 기록의 개설은 자 보시면은 등기록을 개설한다? 편성한다고요? 새로 만드는 거죠. 등기록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별거 없고 등기관이 등기록 개설의 연월일란에 연월일을 기록한다. 또 등기관은 등기를 마칠 때에는 등기를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를 마쳤을 때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유가 뭘까요? 접수번호 순으로 등기하기 때문이죠. 그 등기 접수한 때 밑에다 접수 번호 순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로 등기하니까 어차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폐쇄. 등기록을 폐쇄할 때는 기타 상란에 연월일을 기록하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3번과 4번을 묶으시고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등기 기록을 개설하면 어디에다가 연월일을 적는다 그래요? 등기 기록 개설에 연월일란이 따로 있습니다. 폐쇄할 때는 어디다 연월을 적는다고요? 기타 상란에 적는다고요. 사소하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새로 만들 때는 개설의 연월일란에 적고 폐쇄할 때는 기타 상란에 적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록의 폐쇄 사유에 대해서 보죠. 자, 가가 이제 합자조합 및 회사 기록 이외 개인 상인에 관한 폐쇄 사유고, 그 다음에 합자조합과 회사 등기록의 폐쇄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 외우지 말고, 자, 보시면은, 거기서 1번 상호 페이지 등기, 그 다음에 3번 상호가 등기 말소 등기,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 그래서 1번과 3번 상호 폐지 등기나 상호가 등기의 말소 등기는 요거는 회사, 물론 상호가 등기는 회사에만 인정되지만 두 개는 폐쇄하고 7번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때는 그 소재지에 사는 영업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 등기는 폐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괄호 안에 보시면 뭐죠? 종전 등기소 관할구역 내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 제한다. 이런 것들. 7가지 다 외우려면 머리가 터지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폐지 등기, 개인 성의만입니다. 절대로 회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호가 등기, 말소 등기는 회사 등기지만 이것도 폐쇄하고. 그 다음에 7번은 지배인을 영업소를 이전하게 되면 등기록을 폐쇄하는 게 맞지만 그 관내에 또 다른 영업소가 있다. 또 다른 영업소가 있지만 폐쇄하지 않습니다. 됐고. 자, 합자조합 및 회사 등기록의 폐쇄 사유. 역시 2번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이번에는 지배인을 둔 영업소라고 하지 않고 지점이라고 합니다.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때 그 소재지에서 하는 관할 등기소에 하는 지점 이전 등기는 폐쇄하지만 그러나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 관할 구역 내 본점 또는 다른 지점 조금 다르죠? 7번하고 위에 7번하고 좀 다르서 그 관할 구역 내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3, 4번, 5번은 뭐 별 필요 없고. 자, 근데 이렇게 회사 등기록을 폐쇄하게 되면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데 다시 등기가 필요하면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폐쇄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회사 등기록 3번 고별표. 등기 기록을 폐쇄를 했는데 다음 줄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했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부활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도록 등기 신청이 전혀 없거나 또는 청산 종결 등기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폐쇄했다, 부활했습니다. 다시 폐쇄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5번 거기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일단 폐쇄했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폐쇄하는 거죠. 이게 바로 5년. 5년이. 근데 수험생들이 이걸 왜 헷갈리냐면 잘 보세요. 자 보시면 회사가 요 앞에 집어넣을게요. 회사가 휴면이 됐습니다. 자, 요 앞에다 집어넣을까요? 회사가 마지막 등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휴면이 합니다. 그 다음에 2달이 지났어요. 해산합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폐쇄하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일단 휴면 상태 들어가고 신고기간 2달이 지났다. 해산한 것으로 보고 다시 3년이 지났다. 등기로 폐쇄하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다시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고 신고하게 되면 부활을 시켜줍니다. 근데 부활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폐쇄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요거하고 요걸 헷갈린다고요. 알겠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라. 3년이 지나면은 폐쇄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주식회사에서 휴면회사를 폐쇄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부활을 시켜줬다가 폐쇄할 때는 5년이 지나야 돼요. 부활 후에 폐쇄할 때는 5년. 그 다음에 해산으로 폐쇄할 때는 3년. 3년 되는 거죠. 자, 그 올라가서 보시면은 고기 합자조합과 회사 기록의 폐쇄 사유 중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회사는 4번에 청산 종결 등기하고 청산 종결 등기에 따라 본점 기록이 폐쇄되는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관은 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된 것으로 봐서 3년이 지나면 폐쇄할 수가 있는데 이걸 부활시켰다가 폐쇄할 때는 다시 5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등기록의 보존기간, 등기부 영구, 인감부 영구, 폐쇄 등기록 영구. 이 3개만 영구 버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부와 인감부, 폐쇄 등기록 영구 버전입니다. 됐고 나머지 볼까요? 나머지 보시면은 보존 기간이 있는데 자 5번, 6번 묶으시고 전자증명서와 사용자 등록은 10년. 그 옆에다가 3 곱하기 3 플러스 1년 이렇게 해서 10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증명서의 기간은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런데 한 3번 정도 이름할 수 있지 않냐. 플러스 1년 정도 해가지고 1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7번, 8번 묶으세요. 신청서 그 다음에 인감신고서 5년 2개 묶으시고 보통 등기 신청할 때는 보통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묶어놨잖아요.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인감신고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5년 됐고 근데 3년짜리하고 1년짜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9번 별표. 그래서 1년짜리는 필요 없고 인감카드만 3년입니다. 요거 하나 동그라미 여시고 그래서 5개 보세요. 전자증명서와 사용자 등록 10년. 그 다음에 등기신청서와 인감신고서 5년.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묶어서 외우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전자증권사와 사용자 등록은 10년, 등기 신청서와 인감신고서 5년, 인감카드만 3년. 요거 별표. 9번 별표. 9번 별표. 자, 보존기간은 다음 해부터 기산이고, 보존기간 만료되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폐기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다음 해로부터 기산을 해야 되고, 다시 보존기간을 지나면 다음해 3월 말까지 폐기한다. 자, 등기사무 처리. 등기관은 밑줄. 등기사무를 밑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다음 줄 처리한다. 처리 순서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한다. 자, 그 다음에 2항.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면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되고, 방법은 다음 주 식별부 동그라미, 식별부. 밑에다가 뭐 날이 난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돼요. 과거에 종이 등기부 시절에는 날이 냈지만 지금은 식별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 책임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할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소에서 책임관이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등기번호는 관할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보관은 두 번째 줄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합니다. 인감부 보관도 마찬가지로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죠. 그래서 요거 열람과 증명을 전부 다 관리소에서 하는 겁니다. 열람과 증명을 전부 다 관리소에서 한다 그런 말이죠. 다만 편성, 변경 말소 폐쇄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관을 열람 증명 보관 알죠? 보관, 열람, 증명. 이것이 관리소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관할등기소가 따로 없는 겁니다. 자, 등기부의 이동금지. 자, 요거 원칙. 등기부 밑줄. 전쟁, 천재지변. 다음 줄 장소 밖으로 옮긴다. 등기부는 반드시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장소 밖으로 옮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부속서류는 다음 줄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으로, 그 다음에 또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 밖으로 나갈 때는 등기부는 무조건 전쟁이나 천재, 나라가 망할 때쯤 돼야 등기부가 이동한다는 거죠. 등기부 이동한 거 보이면은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 영장. 명령, 촉탁, 영장. 그 세 가지.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니까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비상이 더 안 맞대요. 자, 그 다음에 3번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우겠다 이 말이죠. 나중에 볼 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만 알면 돼요. 등기부는 오로지 나라가 망할 때만 옮겨간다. 부속서류는 법원이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간다. 법원의 명령, 촉탁, 영장. 있을 때 등기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부속서류는.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자, 보시면은 그 등기부 등의 손상과 복구에서 4번 발표. 요겁니다. 그죠? 보시면 복구. 등기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경우 전산운영 책임관이 등기부 부본 자료에서 등기부를 복구한다. 그리고 등기부를 복구하면 전산운영 책임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제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항에서 나번에 종이 형태의 신청서 등이 멸실되면 이때 등기관이 다음 주 끝에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거죠. 등기관이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종이 있잖아요. 종이는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복구하겠죠.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겠죠. 항상 머릿속으로 종이 들어가면 등기소, 관할지방법원. 전산 들어가면 관리소 책임관이 복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복구한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거의 다 풀어요. 요것만 알아도. 그래서 전산은 책임관, 관리소, 법원행정처. 종이는 등기관, 관할등기소, 관할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됐고. 자, 요거 5번, 6번, 7번, 8번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법원 행정처장은 필요할 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된 전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받은 정보는 첨부 정보에서 전부 정보에 예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굳이 첨부 정보로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전산정보를 요청하면 신청인이 따로 첨부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요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개정된 겁니다. 잘 보세요. 1항 등기 전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위에다가 담당 공무원.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등기 전산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관공서가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보시면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요청한 정보 주체. 그래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정보를 이용을 하려고 요청하는 거죠. 등기 전산 정보자를 관공서가 이용하려고 한다. 그다음 민원인이 요청한다. 정보 주체가 요청을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담당 공무원은 그 다음에 그 보시면 무서 중앙행정기관장,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앙기관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등기전산 정보자료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부 장관과 그다음 플러스 법원 행정처장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정보처에 요청하면 이때는 수수료 면제,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관공서가 요청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무인이나 인터넷으로 할 때는 인터넷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수수료 면제 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 6항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등기전산 정보자료 이용. 6번 1항 등기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항이에요. 등기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담당 관공서, 담당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심사의 결과를 첨부해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등기전산 정보자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중앙기관장은 협의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조문이에요. 자, 그런데 7번, 8번이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원인이 두 번째 줄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지체 없이 제공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이항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 종류는 밑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서 공포한 것에 한한다. 제공은 하되 무조건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한 내용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3항 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민원인 요청할 때.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 8번 볼까요? 1항 정보 주체가 그저 끝에 본인에 관한 당연히 다 본인만 돼요. 남의 걸 보자고 할 수 없죠. 다 본인입니다. 본인.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정보를 정보 주체 또는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그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됐고, 이 항에서 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되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거 수수료 면제. 근데 요것도 수수료 면제되는 건 맞아요. 근데 관공서가 요청할 때는 무인이나 인터넷으로 할 때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 안 됩니다.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요청할 때만 수수료가 면제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에 대해서 보죠. 원칙적으로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에서도 등기합니다. 해요. 다만 두 번째 줄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을 소멸은 다음 줄 선임된 또는 지점 본점 또는 지점에서만 등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배인은 선임된 본점 또는 지점에서만 등기하지 본점 및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됐고 주주는 아예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음 선례는 나중에 임원 간환 등기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선례도 자 보시면은 뭐 세 번째 선례 좀 별표 넣으시고 보세요. 1등기소 1등기 기록 원칙 1등기소에 본점이 있다. 본점 플러스 지점이 있다. 지점 플러스 지점이 있다. 등기록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등기소에 본점만 있다. 본점 기록 하나. 하나의 등기소에 본점과 지점이 있다. 본점 등기록 하나. 그리고 지점 기록은 이쪽에 기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등기소에 지점과 지점이 있다. 그래도 등기록은 하나. 그래서 같이 기재한다는 거죠. 같이 기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기소에는 무조건 등기록이 하나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종전에는 그런 거 말고 종전에는 분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면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 이 경우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종전에는 이거 지우세요. 종전엔 달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요. 종전은 지우시고. 그래서 종전은 지우시고. 그래서 분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면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 분사무소에 관한 기록을 주사무소 등기기록에 하고 한편 종전 주사무소의 등기 소관 내 분사무소가 있을 때는 새로운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등기소는 무조건 등기록이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이기한다. 기록한다, 이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다. 등기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추정력이 있죠.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추정력은 없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무조건 다 사실상 추정력이 아니라 동일한 특별시 군 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때는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추정인데 요거 하나만은 법률상 추정.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추정이지만 적법 추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추정이 상호등기 추정력이라고 그러죠. 상호등기 추정력만은 법률상 추정이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상업등기의 이런 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 기출표시가 있으니까 기출표시는 나중에 꼭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표시 없는 것은 거기 프린트에다 표시해 놓으면 돼요. 문제를 다시 풀어보지 말고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 등을 채는 것은 이랑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된 자체를 말한다. 별 의미 없죠.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이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하드디스크. 물리적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등기부라는 것은. 등기부 부본 자료는 뭐냐?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하고 이거 백업. 요거로 복구하는 거죠. 자, 옆에다 복구용. 등기기록 복구용이죠. 등기기록을 요거로 복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복구할 때 써먹는 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 하나의 합자조합, 하나의 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데이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정보를 말하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5항.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맞지 않습니까? 맞긴 뭘 맞아? 뭐가 틀려요? 로마자와 한자는 가로 쳐놔야겠죠. 그리고 병기라고 해야겠죠. 로마자 한자는 절대로 괄호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로마자 한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괄호를 치고 해야지 괄호 밖으로 삐져나오면 안 돼요. 삐져나오면 다 무효입니다. 됐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상업등기 분류. 상업등기법 상의 상업등기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물론 개인 상인 등기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서 보세요. 첫 번째 저 끝에 상호등기, 미성년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지배인 등기, 요 네 개가 바로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를 맞아요. 맞지만은 그러나 별도의 상업 등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는 있지만은 개인 상인 등기라고는 따로 없다는 거죠. 그걸 네 개를 다 쪼개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회사 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5개 회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국 회사 등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개인 상인 등기라고 하면 안 돼요. 상호 등기, 지배인 등기, 미성년자 등기, 법정 대리인 등기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개인 상인 등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등기소와 등기관 요거죠. 요거로 거의 다 풀릴 겁니다. 등기관에 대한 설명점을 잘한 것은 등기관은 자기 권한으로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개개의 등기 사건에서 법원조직법상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관이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결정권이 있다. 등기관의 차업원에 대한 이 의에 대해서 지방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접적 감독이죠. 즉 직접적 감독은 없고 간접적 감독은 받는다. 3번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처리한다. 있잖아요. 그런 지방법원, 등기관 이렇게 돼 있죠. 됐고. 3.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사촌 됐죠? 자신, 배우자 그럼 뭐라고 그냥 사촌만 하면 되죠. 이래 친족이 등기를 신청할 때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 2명 동그라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고 다만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왼수가 되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등기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다. 5항 등기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신청인일 때는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서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별 의미 없죠. 사촌 2명 끝난 후에 갔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 전산 정보자료 제공. 요거 알겠습니까? 요건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일 때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중앙기관장은 협의. 민원인 본인, 정보 주체 본인이 요구할 때는 제공하는데 다만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한 내용만 제공합니다. 요 두 가지. 요건 두 가지는 다 수수료 면제하고 요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고에 갈 때는 방문해서 요청할 때만 수수료 안 받고 법원이 무지하게 쪼잔하죠. 무일이나 인터넷 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등기전산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점을 잘한 것은 민원인이 두 번째 줄 본인에 관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은 승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제공해야 하는 거죠. 그죠? 자기 걸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걸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그냥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종류는 대법원장이 지정한 것이 아닌다. 맞는 말 같죠? 네.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한 내용이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 아까 설명드린 요겁니다. 됐죠? 됐고 틀렸고. 3화 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두 개 다 수수료 면제입니다. 2번은 정보주체. 정보주체가 그저기 끝에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제공을 요구하면 당연히 법원행정처장이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겁니다. 됐고 제공하는데 사항에서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에 제공되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대해서는 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요거 수수료 면제된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요거는 좀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기출할 시가 없지만 알겠죠? 수수료 면제 핵심이에요. 이건 승인 협의에서 공표한다. 이거 뭐 자기 거니까. 됐고. 자, 등기에 관한 정보 1번. 다음 중 등기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항 등기부의 부속서류 밑줄 는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한 곳. 그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 하나 더 있죠? 영장. 등기부는 무조건 전쟁, 천재지변. 나라가 망할 때만 옮겨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은 당연한 것이고, 명령, 촉탁, 영장. 그 명령, 촉탁 그 중간에다 플러스 영장 하나 다 집어넣을까요? 법원의 영장이라는 게 법원이 발급하는 거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2항 등기부는 법원 행정처에 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한다. 맞아요? 관리소에서 등기부를 보관하고 관리한다. 맞네요? 맞습니다. 됐고. 자, 됐고. 그 다음에 3화 하나의 회사, 하나의 합자조합, 하나의 상호. 하나가 회사 합자조합 다 수식하는 거죠. 하나의 회사, 하나의 합자조합, 하나의 상호. 한 사람의 제한 능력자, 한 사람의 법정 대리인, 한 사람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부를 한다. 등기부는 하드 디스크라니까 등기 기록. 이제 등기부란 말은 쓰지 마세요. 부동산 등기는 등기부란 말을 씁니까? 상업 등기는 이제 등기부란 말은 안 써요. 무조건 등기 기록이라 부릅니다. 앞으로 등기부란 말은 없어질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뭐 봐봐요. 뭐 거기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용어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 삭제하시고 미성년자로 바꾸세요. 미성년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로. 그쵸?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피한정 후견인 등기도 있었지만 그게 폐지되니까 지금 제한 능력자 등기는 미성년자 등기 하나만 남았습니다. 알겠죠? 됐고. 옛날 문제라서 그래요. 등기부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중인 별도의 등기부로 복구한다. 요거 등기록 복구는 부본 자료로 복구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복구는 부본 자료. 부본 자료로 복구한다. 그래서 등기록 복구는 관리소에서 한다고 그러죠? 관리소 책임관이 부본 자료로 복구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 보고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등기부로 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등기부로 복구한다. 그래서 별도의 등기부가 아니라 별도의 등기부 부본 자료로 바꾸세요. 맞는 게 아니냐? 법이 바뀌었다니까. 알겠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부본 자료라고 부릅니다. 맞다고 돼 있지 않냐? 옛날 문제 지금 올해가 몇 회죠? 29회죠? 29회. 그러니까 용어가 계속 바뀐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별도의 등기부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부본 자료라고 부른다. 부본 자료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죠. 이거 싹 바꿔야겠네. 미성년자 등기부와 법정 대리인 등기부는 개인 성인에 관한 것으로서 상업 등기부다. 맞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등기 기록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겁니다. 됐죠? 용어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등기부란 용어는 쓰면 안 되고 그냥 등기 기록이란 용어만 써야 될 것 같아요. 됐고.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는 경우 상호 폐지 등기는 개인 상인. 그 다음 회사 상호 이외의 상호와 말소 등기 마찬가지고 상호가 등기 말소 등기는 회사 등기지만 어쨌든 폐쇄하는 겁니다. 회사 이외의 영업주가 설치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회사 이외의 영업주라고 그랬으니까 개인 상인이죠. 자, 5항 볼까요? 지배인을 둔 영업사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때 그 소유지의 재산은 영업소 이전 등기할 때는 폐쇄하지만 그러나 종전 등기소 관할 구역 내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을 때는 제외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안 보세요. 자, 요 등기소가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했어요? 그렇다고 폐쇄해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에 그래서 하나의 등기소에 지점이 두 개가 있었다. 근데 하나의 지점이 다른 등기소로 이전했다. 그렇다고 다른 지점은 남아있으니까 그걸 폐쇄해버리면 지점 기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전돼도 요건 남아있으니까 요거는 폐쇄하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요거는 이쪽으로 넘어가지만 요것만 말씀하면 되죠. 지점 기록 자체를 폐쇄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바로 1등기소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됐고. 자, 그러면 3번. 등기 기록의 폐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항 회사 또는 합조업이 해산 등기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날 경우 대법원 기초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등기를 폐쇄할 수 있다. 뭐 그런 조문이 또 따로 있나 봐요. 또 10년짜리가 또 따로 있나 봐요. 아까 3년, 5년짜리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해산되고 10년 지나면 또 폐쇄할 수 있나 봐요. 등기관은 폐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2항. 폐쇄한 기록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보조기록 장치에 따라 따로 기록해서 보관하는데 폐쇄 기록은 연구보존이죠. 등기부 폐쇄 등기 기록. 그 다음에 인감 폐쇄. 인감 어디 갔지? 요거 연구보존. 요거 연구보존. 요거는 아까 5년이라고 그랬죠. 요건 5년이고 두 가지는 연구보존입니다. 전산 폐쇄 등기 기록도 마찬가지로 연구보존. 됐고. 자, 3항 폐쇄한 등기 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등기록을 보란다. 이 경우 기타 사항란의 뜻과 연월을 기록하고 등기를 폐쇄한 뜻과 연월을 등기를 말소한다. 상 등기록을 폐쇄할 때 회사 또는 합자업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신고하게 되면 다시 일단 부활하죠. 부활로 폐쇄할 때는 5년. 해산 후 폐쇄할 때는 3년. 부활로 폐쇄 5년.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이요. 해산 후 폐쇄 3년. 폐쇄 그리고 부활. 후에 다시 폐쇄할 때는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해산 후 폐쇄 3년이 지나야 되고 부활 후 폐쇄할 때는 5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항은 또 보시면 해산 후 세월아 내월아 하다가 10년이 지나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또 별도로 치나 봐요. 그래서 3년, 5년, 10년 폐쇄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록의 보존기간. 자, 머릿속으로 한번 보세요. 등기부 연구보존, 인감부 연구보존, 폐쇄 등기록 연구보존.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 사용자 등록 10년. 신청서 인감신고 5년, 인감카드만 3년. 3년짜리가 딱 하나 있어요. 3년짜리가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인데. 자, 그럼 4번. 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업등기부 연구보존. 그냥 상업등기기록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항 폐쇄 기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기록 장치로 따로 보관하는데 폐쇄 기록도 연구보존. 이게 원래 20년, 50년 연구로 바뀌었어요. 폐쇄 기록은 원래 20년이었다가 50년이었다가 지금 연구보존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3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되지 아니한 폐쇄 등기용지에 대해서 종전의 비송사건 절차법 및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 20년. 종전법을 그대로 적용할 때 경과 규정 같은 게 있겠죠? 경과 규정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장부 보존기간은 이건 경과 규정일 때만 사망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부 보존기간은 다음에 기산하고 보존기간에 만료되면 다음에 3월 말까지 폐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5번. 이런 것들, 그러니까 4번, 5번 거의 같은 말이죠. 근데 별표할 때는 다시 볼 때는 기출문제만. 아시겠죠?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상업등기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장부에 대한 사항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뭐냐? 상호등기부, 법정대리인 등기부, 지배인 등기부, 외국회사 등기부는 모두 등기소에서 편성해서 관리하는 상업등기부 중 하나다. 자, 보시면 보세요. 요건 편성이고 있죠. 등기부 자체는 등기소에서 편성하는 거죠. 그리고 보관은 이쪽에서 하는 거죠. 보관은 이쪽에서 하는 거죠. 이항 상업등기부 또는 상업등기 기록은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상업등기규칙 별지 1호부터 7호까지 양식 강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를 편성하되 외국회사 상업기록은 대한민국에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상업등기록에 의해서 편성한다. 왜냐하면 외국회사는 또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회사가 상업등기비 기타 사항란에 청산 종결 등기하게 되면 당연히 폐쇄하는 거죠.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부를 편성 관리하는 외에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인력카드 발급 신청서류 편철장 등도 비치한다. 단 외에 그 앞에 다음에 종이일 때만 종이. 전산일 때는 이쪽으로 가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전산일 때는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고 종이일 때는 등기소에서 관리한다. 비치한다는 거죠. 자, 그럼 5항 상업등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5년. 맞네? 등기 신청서와 인감신고서는 5년이죠? 등기 신청서, 인감신고서 5년. 전자증명서 사용자 등록 10년. 인감카드만 3년. 5개만 해, 그러니까. 그래서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 기록은 뭐야? 50년? 연구. 종이는 20년. 그 다음에 여기죠. 폐쇄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이죠. 전산 폐쇄 기록은 연구 버전입니다. 딱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은 그냥 지나가는 문제. 5번은 다시 꼭 보셔야 돼요. 3년짜리가 인감카드. 그거 하나만 3년이다. 자, 등기사무 처리.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설명 좀 잘한 것은 등기사무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처리한다. 그렇다. 상업등기 신청은 대법원 기준으로 정하는 등기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요 순서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청 정보란 등기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그렇다 치고 등기는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때 접수한 때 한 번만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설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소리입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는 말은 뭐냐? 날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줄 식별보를 기록할 때. 옛날에 날인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식별보를 기록했다. 이걸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번. 등기부 등의 이동에 대한 설명 등을 잘한 것은 등기부는 대법원 기준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며 현재 4군데 보관한다 그래요. 법원행정처에 2개, 대전, 부산. 등기부는 대법원 기준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게 한 경우 외에는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는 무조건 전쟁, 천재지변. 등기 신청서나 부속서류는 명령, 촉탁, 영장일 때는 밖으로 옮길 수 있죠. 명령, 촉탁, 영장일 때는 밖으로 옮길 수 있고. 자,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의해 준하는 사태를 피해서 중앙관리소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종이는 어때요? 종이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거지. 하여튼 종이 들어가면 무조건 종이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전사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항.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종이 동그라미 형태의 신청서 부속서류를 장소 밖으로 옮기면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법원행정처장? 아니, 지방법원장. 종이는 누가 옮겼어요? 등기관이 옮겼죠?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겠죠. 자, 5항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한 사태가 발생하여 등기소에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부속서를 장소 밖으로 옮기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거기다 보관하겠지 뭐. 됐고. 동물원. 됐고. 자, 3번. 등기부 등의 손상과 복구에 관한 설명 중 옳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만 하면 돼요. 누가 복구한다? 책임관이 복구한다. 뭐를 복구한다? 부본자료를 복구한다. 등기 한 사람에게 와서 서류 가져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요거로만 복구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이거로만 복구합니다. 옛날에 복구 방법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간단합니다. 3번 등기부 등의 손상과 복구에 대한 설명 중 옳다는 것은 대법원장은 등기부와 인감부의 손상 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 등 복구 처분 명예에 관한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한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손상 방지 등의 처분 명예에 관한 권한도 누구한테 위임한다? 여기 있잖아요. 요것도 위임하고 요것도 누구한테 위임한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좋아요. 3항 등기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전선운영 책임관이 지체 없이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 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 보고한다.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책임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상, 등기부 등의 전부던 일부가 손상되면 전산운영 책임관이 등기부 부본 자료로 등기부를 복구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로만 복구합니다. 백업. 부본 자료로만 복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종이는 누가 복구해요? 이사는 복구하겠지 뭐. 종이는 이사를 복구해서 법원장에게 보고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으면 등기관은 지처피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 방법을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지방법원장에 보고한다니까. 종이 들어가면 무조건 요 라인으로 갑니다. 종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 라인으로 가고 전산 들어가면 무조건 요 라인으로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사항에 대해서 보자. 등기사항. 여기다가 좀 정리하세요. 등기사항. 자, 요것처럼 아주 많이 써먹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 할게요. 등기사항. 본점 등기사항. 지점 등기사항. 자, 볼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상법에서 봤던 거 한번 볼까요? 본점 등기사항. 본점 등기사항. 자, 보시면 대표 임원. 그 다음에 일반 임원, 대표 이사, 이사 감사, 자본금, 다시 지배인,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배인, 본점, 여기서 본점 지배인, 그 다음에 주식, 자본금, 사채, 자, 요거만 할게요. 되겠습니다. 됐죠? 대표 임원 지점에서 해요, 안 해요? 하죠? 일반 임원은 지점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본점 지배인과 지점 지배인 따라볼까요? 그 지점 지배인만. 주식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보세요. 보시면 일단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본점 등기사항과 지점 등기사항은 같이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에서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사람에 대해서 보죠. 대표 임원은 본점에서도 등기하고 지점에서도 등기합니다. 일반 임원은 본점에서만 등기하고 지점에서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임원은 명심할 게 있어요. 보시면 대표 임원은 성명, 주소, 번호, 성명, 번호, 주소. 그 다음에 일반 임원은 성명과 번호까지만. 번호. 그래서 대표는 성명과 번호와 주소. 일반 임원은 성명과 번호까지. 그 다음에 본점 지배인은 본점에서 등기하고 지점 지배인은 지점에서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점 지배인을 지점에서 해야 하네요. 안 하죠? 됐고. 주식 자본금 사채는 본점에서 물론 등기합니다. 물론 특사채지만 이거는 지점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표 옆에다가, 그 목차 옆에다 적어놓으시고 보세요. 1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걸 거예요. 이게 거의 답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 들어가면 돼요. 대표는 무조건 해요. 하여튼 대표 들어가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대표. 법인이 저희 대표건? 대표건 제안이든 나발이든 뭐 대표. 자, 그 다음에 대표건에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 부전제부에 그 대표. 하여튼 대표 들어가면 다 돼요. 요거만 들어가면 됩니다. 대표만 들어가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회생 또는 파산 하겠지 뭐. 본점이 회생하는데 지점은 안 하겠어요? 자, 일주금에 요게 들어있네. 주식이 들어있네. 주식은 지점에서 안 합니다. 본점에서. 상법 공부할 때 그러세요. 어떤 걸 보면 본점이 지점에서 등기한다 이렇게 돼요. 본점에서 등기한다? 이게 이거예요. 주식 자본금 사채는 여러분의 상법 조문을 찾아보면 본점에서 이준에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점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지점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답은 5번. 밑에 해설 볼 필요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요것만 해요. 등기사항은 요것만 해오시면 돼요. 2번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등을 찾는 것은 1항 법인 등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번호를 규정한다.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 있어서 주소를 기재하다. 요거 보세요. 임원 등기를 두 개를 보겠습니다. 대표 임원은 성명과 번호와 주소.
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이라도 적어야 되겠죠. 지점에서 등기하고 일반임원은 성명과 주소까지만 등기하고 지점에서 등기 안 합니다. 요거 두 개. 자, 그래서 대표는 법인 등의 임원은 주민번호는 당연히 적고 대표만 주소를 추가한다. 일반 임원은 주소 안 적어요. 그런데 이왕 법인의 임원, 사원, 청산인에 등기함에 있어서 임원, 사원, 청산인이 주민번호가 없다. 그럼 생년월일이라도 적어야지. 뭐, 그렇죠? 언제 태어났는지 됐고. 다만 분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면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새로 작성하고 이 경우 분사무소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다음에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지한다. 왜? 하나만 남겨둬야 되니까. 그렇죠? 이 지점이 원래 바깥에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요걸 폐쇄하고 요걸 만들고 요거를 이쪽으로 이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 중요합니다. 4호.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 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든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하되, 그러면 본점의 지배인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본점 지배인은 본점에서만, 지점 지배인은 그 지점의 지배인만 등기합니다. 됐고. 자, 5항에서 위 사항의 경우 당해 등기소 관할 구역 내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다면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 이력을 따로 편성한다? 아니라니까? 하나밖에 없다니까? 본점과 지점이 등기소 간에 하는 본점과 지점이 있죠? 본점 기록만 만들고 지점에 관한 내용은 본점 기록에 그냥 곁다리로 붙여놓는다. 그런 말이죠. 됐습니다. 됐고. 요거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하여튼 등기소 관내에는 무조건 기록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3번 문제. 상업등기, 등기사항과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게 이제 상법 문제죠. 상법 공부 열심히 하면 상업등기 문제 15문제에서 한 6, 7문제는 그냥 맞아요. 답을 모르겠는데 답은 맞아요. 이게 답이 아닐까 하고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네? 상법만 알고 있어도 보통 세문항은 그냥 맞추거든요. 상업등기 조문만 문제를 내면 문제가 이상해요. 문제가 이렇게 내용이 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상법이 들어가야 이제 문제가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1항 보세요.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양수인이 그 상법 총칙에서 무지하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영업양수인이 개인상인인 영업양수인인 개인상인은 양도인의 영업을 해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답이잖아요. 원칙은 연대 책임을 지는데 상호 소경 양수인이 연대 책임을 지지만은 면책 등기를 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요? 양수인이 면책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양도인이 뭐 해주겠습니까? 양수인이 신청하는 거죠. 자, 이항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본점의 등기 기록이지만 지점에서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주식 자본금. 이런 것들은 지점에서는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를 꼭 다시 보셔야 돼요. 복습할 때. 자, 3항. 만약에 이사가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다. 그러면 주민번호 대신에 부동산. 이사가 뭐 부동산입니까? 생년월일. 사람은 부동산 등기역 등록번호는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생년월일을 등기하는 거죠. 부동산 등기역 등록번호. 그게 아니라 상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상법에서 봤잖아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됐고.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자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법 39조의 부실 등기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으로 상법으로 푸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최소한 5문제 나와요. 무조건 5문제. 그 다음에 운만 좋으면 6, 7. 나머지 찍었는데 3개 맞았네? 그리고 11개 맞았네? 남들은 죽으라고 공부해서 12개 맞았는데 상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맞는 거죠. 에이, 그럼 공부하지 말까? 그러면 안 되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등기 효력.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다는 것은 회사 설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합병의 경우. 이게 옛날 문제는 거의 이런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는 상업등기법을 아예 공부 안 하고 그냥 상법으로 거의 10문제 이상은 다 맞췄어요. 실제로. 한 15회 이전 문제 풀어보면 이게 상법 문제인지 상업등기 문제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창설적으로 인정된 등기가 몇 개 있죠. 회사 설립 등기, 합병 등기, 분할 등기.
대표적이죠. 세 가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인은 지상상상, 지배인상호, 상업등기, 지배인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 안 되죠. 그 말이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돼가지 못한다. 그렇다. 등기 전에는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지만 등기 후에는 제3자 악의가 의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고. 그러니까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중과실이 있다. 뭐 이런 소리죠. 상업등기부 기자는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 게 원칙이죠. 법률상 추정은 아까 하나, 그 상호등기 추정력 그거 하나 있다 그랬죠. 옛날이 좋았죠. 이런 문제만 10문제 넘으면 그냥 뭐 상업등기 그냥 다 맞추는 거죠. 그러나 조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2번. 상업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출제자분도 20년 정도 지나면 수험생들이 다 잊어버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주식회사의 분할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등기는 창설적으로 있다. 야, 이거 함정이죠. 증자등기가 주식회사는 뭐예요? 대항요건이죠. 근데 유한회사는 효력요건이죠. 기억나죠? 그래서 감자등기는 둘 다 대항요건이지만 증자등기가 주식회사는 대항요건, 유한회사는 특이하게도 증자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니까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함정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등기가 당연히 창설적 효력이 있는데 자본금 증가등기가 주식회사는 대항요건, 유한회사는 효력요건. 자, 3번. 회사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는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좋고. 등기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를 알지 못하면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좋아요. 5번. 상업등기부 기자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 못한다. 하나 있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더 이상 풀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시간 낭비죠. 2번 문제는 동그라미. 뭐 이런 스타일 문제는 2번 정도로만 풀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딱 1시간 걸리네. 야, 딱 걸리네. 그래서 한 5-6페이지씩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복습할 때도 기출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요거 프린트 정리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상업등기 공시 프린트 7페이지부터 쉬는 시간에 가면 쭉 한번 훑어보세요. 제가 밑줄까지 다 거놨잖아요. 보시면 어디까지 둘째 시간은 14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14페이지. 15페이지 등기절차 전까지 할 테니까 거기까지 정리하고 거기까지 문제 풀어볼 테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죠.